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래 인사정보관리단을 두는 직제 개정안이 통과될 것 같은데요. 왕장 간 소통령 이런 우려도 있었고 정부조직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윤 대통령은 아랑곳 없이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국무회의 통과되면 내주엔 정식 출범할 것 같은데 속전속결이에요. 네. 애초에 입법 예고해놓은 다음에도 일단 의견 수렴할 기간 이틀밖에 안 준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그렇죠. 입법 예고안대로 뭐 좀 수정이 되나요? 아니면 입법 예고안대로 통과가 되나요? 일단은 뭐 수정한다는 얘기는 들리는 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막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이유 잘 모르겠는데 선배가 좀 아신 것 같은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논란이 되니까 미국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 FBI 다 그렇게 한다. 이런 힘을 실어줬잖아요. 이업주 변호사분 한 분 말씀은 FBI랑 한국에서 이제 법무부 소속인 건 맞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 지금은 독립성이 완전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FBI고 지금 법무부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강요라는 거는 미국에서도 그렇잖아요. 법무부는 시크리터리잖아요. 대통령이 참모잖아요. 더더욱 문제는 뒷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인사검증단에서 대법관까지도 지금 또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지명하는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새 정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사 이렇게 수요가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좀 빨리빨리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속도를 내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뚝심으로 이렇게 밀어붙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사검증 체계 자체를 지금 다 뒤집어 놓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방송하면서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법무부 사무가 아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는 여러 번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부조직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나 법무부에서 내놓은 설명 자료는 거기에 대한 반박은 뭐였어요? 예전에도 위탁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6조를 보면은 위임 위탁 규정이 있고 그거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인데, 하지만 이제 뭐 전문가들 이제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님들 얘기는 좀 다르죠. 청와대로 이제 사무를 비서실로 위임하는 거하고 법무부로 위임하는 거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아까 대통령 비서실에게는 대통령 보좌 업무가 있고 대통령에게는 맞습니다. 인사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로 위탁하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법무부는 전혀 소관 사항이 아닌데 정부조직법에도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사무로. 그러니까 인사혁신처 업무를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인사정보 관련된 이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등 대통령이 지명권 행사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대법원하고 이제 헌재 같은 경우는 사법부의 최상단에 있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하필이면 이제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생기는데 이 관리단에 검사들이 이제 검사가 주축이죠. 주축이 돼서 지휘를 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법관과 검사는 법정에서 만나는 사이거든요. 재판을 할 때 검사는 어떤 한쪽 당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사재판을 한다면 원고와 피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원고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쪽 당사자인데 이 당사자가 상위 법관들의 인사를 한다? 이건 조금 부적절해 보이는 거죠. 검증을 하지만 이 인사검증을 통과를 못하면 뭐 지명을 못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1차원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자기한테 불리하게 판결했던 판사 같은 경우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위협감도 느낄 수 있고 검찰 쪽에 불리한 어떤 입장을 가졌거나 불리하게 판단을 한 판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뭐 검수완박 이제 법안 관련 TF를 만들어서 이제 위헌 소송한다고 그랬죠. 지금 막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이제 판단을 이제 또 헌재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그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약간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몇 명이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대법관하고 헌재 재판관을 교체하는지를 한번 봤더니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14명 중에 대법관은 13명을 하고 헌재 재판관은 9명 전원인데 지금 헌재 재판관이 전원 교체되는 게 처음이에요. 그렇죠. 이 대통령 임기 내에서. 맞습니다. 대법원과 헌재 재판관 인사들을 전부 물갈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기가 또 길기 때문에. 이 더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 출신이고 그렇죠. 법조인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완전히 대법관과 헌재 구성이 그 친윤 사단들로 이렇게 메워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요새는 검사 출신 법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사실은 원래 이제 대법관 구성에 검찰 출신 대법관 한 명씩 들어갔었는데 작년 5월 이제 박상옥 대법관인가 이렇게 퇴임하고 그분이 검찰 출신 마지막에 그 다음에는 검찰 출신을 안 넣었거든요. 정 기자 얘기한 대로 검찰 출신이 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올해 대법관 1명, 내년에 3명, 2024년에
6명, 2026년 2명, 2027년 2명 해가지고 14명 중에 13명이 싹 바뀌어요. 헌재 재판관 아까 이제 네. 얘기했으니까 내년에 3명, 4명,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아. 9명이 물갈이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부 인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인사까지 그 한동훈 장관 손에서 다 걸러지는 건 문제 아니냐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혼 소지는 있는 거예요? 이게 입법권을 우회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소지가 있는데 네. 이게 위헌 소송을 하려면 당사자가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당사자가 예를 들면 전혁수 기자가 네. 공직 인사 검증 대상에 올라가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안 됐다. 네. 그랬을 때는 이제 당사자 적격이 생겨서 위헌 소송을 헌법소송을 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정부에서 공직 네. 후보자가 된 분이 네. 위헌 소송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그렇죠. 봐야겠죠. 하여튼 그 문제 하나하고 당사자 적격 문제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권한쟁의가 좀 가능하냐 안 하냐는 얘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네.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권한쟁의가 좀 이뤄진 적은 없어서 다들 약간 생소하다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 헌법 소원을 내거나 뭘 해야 되는데 뭐 그 전에는 결론 날 가능성이 없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우선은 헌법 소원은 그렇다 쳐도 이게 이제 문제가 정부 조직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대통령 시행령으로 좌지우지하는 거 소위 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인데 네. 여기에 대한 제동 장치는 뭐가 없는 건가요? 국회에서 네, 2015년에 이제 추진을 하다가 네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뭐 혹시 저거 기억하세요? 네. 배신의 정치라고. 예, 유승민 전 의원한테 했던 네. 얘기죠. 그때 당시에 추진했던 게 뭐였냐면은 네네네. 이제 그 대통령령, 이제 소위 말하는 행정입법, 네네네. 행정입법을 이제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령을 행정입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 검증하고 변경을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국회한테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권한이 지금 그 국회법 제98조 2에 네. 나와 있습니다. 2018년, 20년에 이제 생긴 건데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제동 장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제동 장치까지는 모르겠고 국회에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의견 표명을 정확하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에다가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의견을 다시 이제 받아볼 수 있는 절차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럼 98조 2를 한번 봐볼까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개정 폐지됐을 때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돼 있네요.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령의 경우는 입법 예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예. 이미 그러면 이 소관 상임위면 어디가 되나요? 이런 게 인사 문제니까 운영위 쪽인가요? 대통령 인사 문제니까 운영위 또는 운영위하고 법사위로 가나요? 하여튼 법무부 거는 법사위로 가요. 일단은 이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입법 예고 나온 게 3개였잖아요. 그렇죠. 인사혁신처하고 법제처하고 법제처. 그러니까 예. 그러면 법사위하고 저기 운영위 쪽으로는 가겠네요. 네, 그리고 행안위 쪽도. 행안위 예. 쪽에. 예. 그럼 여기서 검토를 했는데 이 상위법령 입에 소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검토결과 보고서를 먼저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네. 국회의장이 이제 제출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맞습니다. 본회의 의결로 처리를 한 다음에 정부에 다시 보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지금 정신이 다 없는 모양이에요. 근데 어떻게 할 거야?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 검토를 해야죠. 검토하겠죠. 예. 근데 일단은 뭐 권한쟁의부터 먼저 검토하는 걸로 저는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대통령 시행령으로 지금 법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건데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스타일이 이제 뚝심이잖아요.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런 점으로 보면 앞으로 대통령령들이 무수하게 양산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예. 윤 대통령도 이제 시작하자마자 딱 나와서 문제인 건데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문재인 네.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거든요. 있는데 사실은 이게 트럼프식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수입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지금 외신에서는 코리안 트럼프라고 많이 그래, 벌써 그렇게 나와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리안 트럼프 아까 얘기한 대로 국산 트럼프인데. 네. 이 앞으로 좀 진짜 이 시행령으로 법을 흔들어서 하는 이런 밀어붙이기 있고 대통령이 독주할 수가 있잖아요. 입법권을 무시해버리는 거니까. 네. 예. 우리가 좀 계속해서 주시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